야, 교도소장 미친 새끼 아니야? 어떻게 냄새나는 놈들만 득실거리는 곳에 이런 탱탱한 년을 집어넣어? 오늘 내 생일이냐? 철창 너머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속 깊은 곳.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청송 제3교도소 특별동의 공기는 썩은 시궁창 냄새와 수컷들의 비릿한 욕망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철창에 매달린 산에 강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07번 수용자 박두식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혀를 날름거렸다. 어이 신입교도관. 이리 좀 와봐. 오빠가 사회에서 아주 기술 좋은 놈이었거든. 내 손맛 한번 보면 기절할 텐데 말이야. 몸매가 아주 군복이 터지려고 하네. 터지려고 해. 그의 저질스러운 음담패설에 주변 감방의 죄수들이 일제히 휘파람을 불어댔다. 바닥을 쾅쾅 구르며 환호하는 꼴이 발정난 짐승떼와 다를 바가 없었다. 교도관 제복을 입은 사내 셋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그들은 죄수들의 기에 눌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시선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법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주먹 세고 목소리 큰 놈이 왕인 무법천지. 교도관들은 그저 밥이나 배급해주는 시종일 뻔이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말이다. 또각, 또각. 군화굽 소리가 소란스러운 복도를 뚫고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여자 한수연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가 박두식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감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은 마치 도축업자가 고기 등급을 매길 때나 보일 법한 건조한 눈빛이었다. 수연은 천천히 박두식의 감방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박두식의 덩치는 더욱 위압적이었다. 좋기 190cm는 되어 보이는 거구의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수연이 다가오자 승리감에 도취된 듯 철창 사이로 손을 쑥 내밀었다. 옳지, 그렇지. 오빠 말을 잘 듣네. 가까이 와봐. 냄새 좀 맡게. 그 순간이었다. 수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그녀는 철창 밖으로 튀어나온 박두식의 검지와 중지를 그대로 낚아챘다. 우드득. 끄악.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박두식의 비명이 지하 벙커를 뒤흔들었다. 사람의 손가락이 꺾일 수 없는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는 박두식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아당겨 철창에 강하게 부딪히게 만들었다. 쾅! 아직 허락 안 했다. 수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뭐야? 이 미친년이. 박두식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반대편 손으로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그대로 철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의 목을대를 움켜쥐었다. 강철 같은 악력이 박두식의 숨통을 조여들었다. 컥컥.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거구의 살인마가 순식간에 눈을 까뒤집으며 허공에 발버둥 쳤다. 침이 질질 흐르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복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휘파람을 불던 놈들도 낄낄대던 놈들도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은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놓았다. 박두식이 바닥에 처박히며 쿨럭거리는 기침을 토해냈다. 수연은 장갑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과장 한수연이다. 오늘부로 이곳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으로 복도에 있는 모든 수용자를 일일이 훑었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셋째, 나를 여자로 보는 순간 너희들의 남은 인생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때였다.
복도 끝 가장 넓은 독방에서 느릿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재미있네. 아주 재미있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강도진이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 12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몇 건은 무죄를 받아냈던 악마의 지능을 가진 놈이었다. 그는 이곳 죄수들의 우두머리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강도진은 철창에 삐딱하게 기댄 채 수연을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았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더니 소문이 헛소리는 아니었나 보군.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강도진의 말에 수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내 신상이 벌써 털렸나. 보안이 생명인 이곳 정보가 죄수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건 교도관 중에 썩은 놈이 있다는 증거였다. 내 뒷조사까지 했나? 쥐새끼들이 부지런도 하네. 말 조심해, 과장님. 여긴 사회가 아니야. 콘크리트 벽 두께가 1미터가 넘고 밖으로 나가는 문은 3중 철문으로 막혀있지.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 당신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서 정화조에 떠내려가도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야. 강도진의 눈빛이 살기를 띠며 번들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주변 죄수들이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장인 강도진이 나섰으니 저 여자는 이제 끝장이라는 분위기였다. 뒤에 서 있던 교도관 김주임이 사색이 되어 수연의 옷소매를 잡았다. 과장님. 저놈하고는 말 섞지 마십시오. 저놈은 진짜 미친놈입니다. 소장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놈이라고요. 수연은 김주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강도진의 코앞에 섰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맹수의 시선이 충돌했다. 강도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 놈 파일 좀 읽어. 아주 대단하더군. 변호사 잘 써서 법망 피해가고 여기 와서는 왕 노릇하면서 교도관들 매수하고. 세상이 참 만만했지? 그래서? 정의의 사도라도 하시겠다? 강도진이 비웃었다. 정해? 웃기지 마. 나는 그런 거 몰라. 다만 내 구역에서 설치는 꼴을 못 볼 뿐이지. 수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처럼 생긴 단말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복도, 바닥과 천장에 숨겨져 있던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잘 들어라. 이 시설은 그냥 교도소가 아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영구 격리하기 위해 미국 놈들이 쓰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지. 비빅. 붉은 레이저 선이 강도진의 감방 안을 가로질렀다. 특수 제작된 초고장력 와이어다.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지금부터 내 놈 감방의 활동 반경을 침대 위로 제한한다. 발 하나라도 침대 밖으로 나오면 그 발목은 잘려나갈 거야. 뭐? 이 미친년이. 강도진이 당황하며 철창을 잡으려 했지만 철창에 흐르는 미세 전류에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다. 아, 깜빡했네. 철창에도 3000V 전기가 흐르게 설정해놨어. 앞으로 밥도 개구멍으로 던져줄 테니 받아먹어. 짐승한테는 그게 어울리니까. 수연은 벙찐 표정의 강도진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전체 차렷. 그녀의 호령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방금 전 박두식이 당하는 꼴과 강도진이 꼼짝없이 갇히는 모습을 본 죄수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개 중에는 얼떨결에 침상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하는 놈들도 있었다. 김주임. 네. 과장님. CCTV 돌려서 아까 휘파람 불고 소리 지른 새끼들 전부 체크해. 오늘 저녁은 굶긴다. 그리고 박두식 저 새끼는 의무실 보내지 말고 독방에 쳐넣어. 손가락 부러진 고통 속에서 반성이란 걸 좀 하게 해줘야지. 아, 알겠습니다. 김주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활기가 돌았다.
그동안 죄수들에게 억눌려 살았던 서름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수연은 고통에 신음하는 박두식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며 툭 내뱉었다. 사이즈 죽인다고 했나? 그래, 내 주먹 사이즈가 좀 죽여주지. 앞으로 기대해라.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수연이 사동을 빠져나가자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감금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참교육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소장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의 창문 너머로 주황산의 산새가 어렴풋이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수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시작이네. 쓰레기 청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아버지. 3스타 육군 중장인 아버지였다. 수연은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이 난장판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정리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특별동의 죄수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박두식의 앓는 소리와 분노의 차벽을 긁어대며 복수를 다짐하는 강도진의 중얼거림만이 지하 벙커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날이 밝았다. 하지만 지하 벙커라 불리는 청송 제3교도소 특별동에는 태양빛 한 줌 들지 않았다. 오로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죄수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 수백 명의 죄수가 푸른 수의를 입고 식당으로 몰려 나왔다. 콩밥에 묽은 똥국,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 사회에서는 개도 안 먹을 밥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마저도 귀했다. 쇠 숟가락과 식판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리게 울렸다. 교도관들은 식당 벽 쪽에 붙어 곤봉을 만지작거리며 잔뜩 긴장해 있었다. 어제 신임 보안과장이 박두식의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강도진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건은 이미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죄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 같았다. 와장창. 정적을 깬 것은 3구역의 우두머리 마광수였다. 전직 씨름 선수 출신으로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도 힘좋기로 소문난 인간 흉기였다. 그가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옆에 있던 힘없는 늙은 죄수의 얼굴에 쏟아졌다. 아이고 뜨거워라.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하지만 마광수는 사과는커녕 노인의 머리를 툭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밥맛이 왜 이래? 보안과장 바뀌었다고 밥도 개밥으로 주는 거냐?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마광수의 눈은 정확히 식당 입구에 서 있는 한수연을 향해 있었다. 강도진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주변 죄수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놓고 수연의 반응을 살폈다. 수연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마광수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날 때마다 죄수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밥이 마음에 안 드나?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마광수는 덩치를 부풀리며 수연을 내려다보았다. 키 차이가 30cm는 좋긴 했다. 그래. 안 된다. 어쩔래? 밥 바꿔와. 고기 반찬으로. 안 그러면 이 식당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마광수가 킬킬거리며 수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 과장님. 박두식이는 방심해서 당한 거고. 나는 달라. 여자라고 봐줄 생각 없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퍽. 마광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수연의 손에 들려있던 스테인리스 식판이 마광수의 안면을 강타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식판의 모서리로 정확히 콧등을 찍어버린 것이다. 끄악.
마광수가 코를 감싸 쥐며 뒤로 주춤했다. 붉은 코피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 28년이 이성을 잃은 마광수가 황소처럼 달려들었다. 씨름 선수 출신답게 그가 노리는 것은 수연의 허리였다. 잡히면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혀 허리가 부러질 위기였다. 주변 교도관들이 비명을 질렀다. 과장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피하지 않았다. 마광수가 팔을 벌려 껴안으려는 순간 수연은 한 발짝 앞으로 파고들며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탄력을 이용해 마광수의 턱을 손바닥 밑동으로 쳐올렸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마광수가 허공에 붕 떴다. 턱이 돌아가는 충격에 뇌가 흔들린 것이다. 수연은 휘청거리는 마광수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린 뒤 식탁 위에 남아있던 잔반통을 그대로 그의 머리에 씌워버렸다. 철퍼덕. 김치 국물과 콩나물 대가리가 마광수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꼴 사납기 그지없었다. 꺽꺽. 마광수가 잔반통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렸다. 수연은 그런 마광수의 뒤통수를 군화발로 꾹 짓눌렀다. 고기 반찬? 내 놈한테는 그 잔반도 아까워. 남기지 말고 다 핥아먹어. 식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힘으로는 당해낼 자가 없다던 마광수가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쓰레기 꼴이 되었다. 수연은 싸늘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만 있는 놈 또 있나?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객기를 부리던 놈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식판에 코를 박았다. 수연은 발을 떼며 쓰러진 마광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식당 청소는 내가 해라. 밥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밥풀수만큼 내 이빨을 뽑아버릴 테니까. 수연이 돌아서자 교도관들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마광수를 끌어냈다. 김주임이 헐레벌떡 수연의 뒤를 쫓아왔다.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그 마광수를 한 방에 근데 저놈들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강도진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알고 있어.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김주임. 사동 담당 교도관 중에 이정수라고 있지? 이 교도요? 네, 있습니다만.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성실하겠지. 강도진한테 돈 받아 처먹고 심부름하는 데는 아주 성실하더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연은 주머니에서 압수된 쪽지 하나를 꺼내 김주임에게 던졌다. 꼬깃꼬깃한 쪽지에는 오늘 밤 이시, 통제실 비움, 시구역 개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광수가 난동을 부리는 틈을 타 누군가 강도진의 독방에 넣어주려던 것을 수연이 미리 낚아챈 것이었다. 오늘 밤이야. 놈들이 진짜 이빨을 드러낼 시간은. 수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럼 저들은 오늘 밤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밤 12시. 점호가 끝나고 모든 불이 꺼졌다. 청송의 밤은 깊었고 지하 벙커의 어둠은 끈적했다. 수연은 상황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김주임과 믿을 수 있는 교도관 2명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과장님, 정말 이 교도가 배신자일까요? 처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게 이 바닥 생리야. 강도진이 밖에서 숨겨둔 돈이 수백억이야. 그거 콩고물만 받아도 여기 월급 몇십 년치는 나오겠지. 그때였다. 모니터 4번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검게 변했다. 시구역 복도였다. 이어서 5번, 6번 카메라가 차례로 꺼졌다. 누군가 중앙 통제 시스템에 손을 댄 것이었다. 시작됐군.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주임, 자네들은 여기서 대기해. 내가 신호하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하지만 과장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무장이라도 하십시오. 김주임이 가스총을 내밀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찬 진압봉 하나면 충분했다. 짐승 잡는데 총은 사치야. 몽둥이면 돼. 수연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그 익숙한 긴장감이었다. 뚜벅, 뚜벅. 그녀의 발소리가 멈춘 곳은 세탁 공장이었다. 낮에는 죄수들이 노역하는 곳이지만 밤에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끼익. 철문이 열리고 수연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육중한 문이 쾅 닫혔다. 덜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어서 와, 과장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업대 위 쌓여있는 세탁물 더미 뒤에서 그림자 5개가 일어났다.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가위와 다리미,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강도진이 키우는 친위대, 일명 사냥개들이었다. 강도진이 보냈나? 수연은 침착하게 물었다. 회장님이 과장님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셔. 그냥 죽이지 말고 팔다리만 예쁘게 잘라서 데려오라시네. 선두에 선 놈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정수 교도가 문을 열어줬군. 죽을 때가 되니까 눈치가 빠르네. 걱정 마. 이 교도는 지금쯤 당직실에서 꿀잠 자고 있을 테니. 과장님 비명은 아무도 못 들어.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5명 대 1명. 게다가 놈들은 살인에 익숙한 흉악범들이었다. 보통 여자라면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피식 웃었다. 비명? 그래. 비명이 들리긴 하겠네. 수연은 천장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근데 그게 내 비명은 아닐 거야. 그 순간 공장 천장에 달려있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소리 대신 기괴한 고음이 터져나왔다. 삐익! 인간의 고막을 찢어발길 듯한 고주파 소음이었다. 수연이 미리 설치해둔 음향 제압 장비 일명 사운드 락이 작동한 것이다. 으악! 귀가! 놈들이 귀를 틀어막으며 바닥을 굴렀다. 뇌를 직접 타격하는 듯한 고통의 균형 감각이 무너져 내렸다. 쇠파이프와 가위가 바닥에 뒹굴었다. 수연은 미리 착용하고 있던 특수 귀마개 덕분에 멀쩡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놈들에게 다가갔다. 어떠냐? 미국 놈들이 쓰던 최신 기술이다. 고막이 터질 것 같지? 살려 끄악. 수연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져 허우적거리는 놈의 손목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졌다. 너희들이 밖에서 사람 죽일 때 그 사람들도 살려달라고 빌었겠지?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했나? 웃었잖아. 수연은 진압봉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무자비한 타작이 시작되었다. 퍽, 퍽, 퍽.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놈들의 팔과 다리가 수연의 봉 아래서 허수아비처럼 꺾여나갔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처절한 응징이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사냥개는 피떡이 되어 꿈틀거리는 고깃덩어리로 변했다. 수연은 작동을 멈췄다. 고요가 찾아온 공장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중 리더격인 놈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서 강도진한테 전해. 수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보다 더 차가웠다. 이따위 장난감들 말고 직접 오라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까. 수연은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김주임. 상황 종료. 청소부들 보내.
그리고 당직실에 있는 이정수 교도 즉각 체포해서 독방에 가둬. 내일 아침 전 수용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할 거니까. 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김주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먼지 좀 묻었을 뿐이야. 수연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세탁 공장을 나섰다. 복도 끝 CCTV 카메라가 다시 빨간 불을 깜빡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카메라를 향해, 아니 그 화면을 보고 있을 강도진을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해보였다. 다음 타깃은 너다. 그 시각 독방에서 모니터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도진의 손에서 와인잔이 깨졌다. 붉은 액체가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다 못해 기괴하게 뒤틀렸다. 한수연 감히 나를 능욕해? 강도진이 이를 갈았다. 이제 장난은 끝났다. 전쟁이다. 이년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강도진은 침대 밑바닥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외부의 조력자들에게 연락할 시간이었다. 교도소 담장 밖 더 큰 악의 세력을 끌어들여서라도 저 여자를 죽여야 했다. 청송의 깊은 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메아리 쳤다. 진짜 피바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송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지하 벙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평소라면 아침 점호를 위해 죄수들이 느릿느릿 기어나올 시간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중앙홀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모든 수용자는 중앙광장으로 집합할 것. 보안과장 한수연의 명령이었다. 수백 명의 죄수가 투덜거리며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상 위로 쏠렸다. 그곳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 이정수 교도관이 있었다. 그의 제복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채 너덜거렸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연은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옆에는 어젯밤 세탁 공장에서 박살이 난 5마리의 사냥개들이 휠체어와 들것에 실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 처참한 꼴을 본 죄수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잘 봐라. 수연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너희가 믿고 돈을 찔러주던 교도관의 말로다. 그리고 너희가 형님으로 모시던 자들이 내 손에 어떻게 찢겨나갔는지 똑똑히 봐라. 수연은 이정수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쳐들게 했다. 말해.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지? 이정수는 덜덜 떨며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강도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강도진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살리려면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한수연이라는 저승사자가 더 무서웠다. 그가 강도진 회장님 아니 강도진 수용자에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밤에 세탁 공장 문을 열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과장님. 이정수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광장이 술렁거렸다.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들었나 강도진? 5천만 원이라니. 내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지. 강도진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여유롭게 대꾸했다. 증거 있습니까? 저 친구가 겁에 질려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다. 수연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가 강도진에게 다가갈수록 죄수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텄다. 수연은 강도진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래. 꼬리 자르기는 내 놈 특기지. 하지만 이번엔 꼬리만 잘리지 않을 거야. 몸통까지 잘라내줄 테니까. 수연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도진의 가슴팍에 툭 쳤다. 내 놈이 변호사를 통해 차명 계좌로 이정수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다.
그리고 내가 밖에서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 위치까지 다 확보했지. 지금쯤 경찰 특공대가 그 서버실을 털고 있을 거다. 강도진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 돈줄. 교도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자금이 끊긴다는 뜻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같나? 오늘 아침 뉴스나 기다려봐. 아, 깜빡했네. 오늘부터 너희들 텔레비전 시청 금지야. 신문도 잡지도 외부와의 모든 편지도 금지다. 수연은 뒤로 돌아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부로 특별동의 모든 사제 물품을 압수한다. 담배, 영양제, 사제 속옷 몰래 들여온 잡지들 전부 다. 걸리면 그 즉시 독방행이다. 알겠나? 죄수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에게 유일한 낙인 기호품을 뺏는다는 것은 밥을 굶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불만의 화살이 수연이 아닌 이를 그르친 강도진에게로 미세하게 향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싹튼 것이다. 강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는 선을 넘었다.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운동 시간. 하늘이 뻥 뚫린 대형 운동장에 수백 명의 죄수가 쏟아져 나왔다. 평소라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내기 족구를 했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살벌했다. 수연이 압수한 물품들이 소각장에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운동장을 덮었다. 강도진은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직 그를 따르는 신복 10여 명이 호위하듯 서 있었다. 강도진의 옆에는 깡마른 체구에 눈이 뱀처럼 찢어진 사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일명 칼잡이 최무영이었다. 회칼 한 자루로 조직 2개를 괴멸시켰다는 전설적인 살수. 회장님, 저 여자 그냥 두실 겁니까? 애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신복 중 하나가 불안한 듯 물었다. 강도진은 벤치 팔걸이를 손톱으로 긁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냥 둘 리가 있나.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하물며 호랑이인 내가 가만히 있겠어? 강도진은 최무영의 어깨를 툭 쳤다. 무영아, 밥값 해야지. 최무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칫솔대가 들려 있었다. 교도소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조잡한 흉기였지만 그의 손에 들리자 명검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죽일까요? 아니, 죽이면 시끄러워져. 아킬레스건만 끊어놔.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똥오줌이나 받아내게. 최무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운동장 중앙 감시대에 한수연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소각장의 연기를 바라보며 무전기로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외곽 경비에 치중해 있었고 수연의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완벽한 기회였다. 최무영이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뱀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죄수들 틈을 비집고 나아가던 그는 수연과의 거리가 10m 안쪽으로 좁혀지자 폭발적인 속도로 튀어나갔다. 죽어라. 최무영의 손에 들린 칫솔 칼이 수연의 허벅지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섬광 같은 일격이었다. 주변 죄수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반바퀴 빙글 돌렸다. 마치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 같은 반응 속도였다. 휙. 칫솔 칼이 수연의 바지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허공을 가른 최무영이 당황하여 균형을 잃는 찰나 수연의 군화발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퍽. 커. 최무영이 숨을 헐떡이며 뒤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는 베테랑 살수였다. 고통을 삼키며 바닥을 짚고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올랐다. 이번에는 목이었다.
놈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2년이. 최무영이 흉기를 역수로 쥐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씩씩씩. 살벌한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다. 수연은 뒷짐을 진 채 상체만 살짝살짝 움직여 그 모든 공격을 피해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동작이 크다. 그리고 느려. 수연이 조롱하듯 내뱉었다. 닥쳐. 약이 오른 최무영이 최후의 일격을 위해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최무영의 손목을 낚아채고 왼손바닥이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타했다. 우두둑. 끄아악. 팔이 기괴한 방향으로 꺾인 최무영이 비명을 질렀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는 놈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업어치기 한 판. 쿵.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최무영은 입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단 1분. 천하의 칼잡이 최무영이 제압당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운동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도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수연은 기절한 최무영을 밟고 서서 강도진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다음은 누구냐? 하나씩 보내지 말고 다 같이 덤벼. 귀찮으니까.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죄수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감히 덤빌 엄두조차 나지 않는 절대적인 무력이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칫솔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강도진이 있는 쪽으로 휙 던졌다. 칼은 강도진의 얼굴 바로 옆 벤치 나무 기둥에 퍽 하고 박혔다. 한 뼘만 옆이었어도 얼굴이 뚫렸을 거리였다. 경고했다 강도진.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그날 밤 강도진은 독방에서 이를 갈았다. 힘으로도 안 되고 돈줄도 끊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 안에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것이 뻔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는 침대 매트리스 속에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마지막 남은 배터리 한 칸이 깜빡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박 변호사. 플랜 B 가동해. 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교도소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회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이대로 말라 죽으나 같이 죽으나 매한가지야. 오늘 밤 자정이다. 교도소 메인 변전소를 날려버려. 알겠습니다. 강도진은 전화를 끊고 으득 이빨을 갈았다. 한수연. 내가 어둠 속에서 더 잘 본다고 했지? 어디 진짜 어둠 속에서도 그 잘난 주둥이를 놀릴 수 있는지 보자고. 밤 11시 50분. 수연은 당직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온종일 긴장 상태로 있었더니 허기가 졌다. 김주임이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과장님, 강도진 놈이 너무 조용합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닐까요? 쥐새끼가 구석에 몰리면 쥐구멍을 파겠지. 하지만 이 벙커는 구멍이 없어. 놈이 할 수 있는 건 자멸뿐이야. 수연이 국물을 마시려는 순간이었다. 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컵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무슨 일입니까? 김주임이 소리쳤다. 그 순간 지직거리던 형광등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위잉 위잉 위잉. 비상벨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보고해. 상황실. 무슨 일이야? 수연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과 과장님, 외부 변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예비 전력도 차단됐습니다. 모든 전자 제어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뭐라고? 그럼 잠금장치는? 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최첨단 교도소의 모든 문은 전자식이었다. 전기가 끊기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지만 누군가 바이러스를 심어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덜컥덜컥 끼익.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려왔다. 수백 개의 철문이 동시에 열리는 소리였다. 과장님 사동 문이 전부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교도관들이 습격당하고 있었다. 김주임 가스총 챙겨. 지금부터 전시 상황이다. 수연은 진압봉을 고쳐주었다. 어둠 속에서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와, 죽여라, 교도관 놈들 다 죽여. 한수연 어딨어, 그년 목 다는 놈이 1등 공신이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도 없이 복도를 울렸다. 해방감에 취한 살인마들이 흉기를 들고 복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로지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연은 야간 투시경을 꺼냈었다. 시야가 녹색으로 변하며 달려오는 놈들의 형체가 보였다. 환영한다, 쓰레기들. 그녀는 공포 대신 전율을 느꼈다. 707 시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니까. 수연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진압봉이 허공을 가르며 선두에 선 죄수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퍽. 아. 전쟁의 시작이었다. 닫힌 공간 수백 명의 적 그리고 한 명의 사냥꾼. 오늘 밤 이 지하 벙커는 거대한 피해 욕조가 될 것이었다. 지하 벙커는 완벽한 암흑천지였다. 비상전력마저 끊긴 교도소 복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수백 명의 죄수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복도를 메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다. 이 어둠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크악. 내 팔. 누구냐? 누가 내 다리를 찔렀어? 어둠 속에서 비명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죄수들은 공포에 질려 허공에 주먹질에 댔고 그 주먹은 옆에 있던 동료 죄수의 얼굴을 강타했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며 엉겨붙어 싸우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 혼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그림자가 있었다. 녹색빛이 감도는 야간 투시경을 쓴 한수연이었다. 그녀에게 이 어둠은 사냥터였고 우왕좌왕하는 죄수들은 살진 먹잇감에 불과했다. 수연은 소리 없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진압봉이 허공을 가르며 가장 앞에서 설치던 거구의 죄수 머리통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구가 고꾸라졌다. 수연은 쓰러지는 놈의 등을 밟고 도약해 뒤따라오던 놈의 목을 진압봉으로 걸어 넘어뜨렸다. 바닥에 처박힌 놈의 팔을 밟아 부러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우두둑. 끄악. 비명소리가 퍼지자 주변 죄수들이 멈칫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귀신이다. 귀신이 있어. 누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비웃었다. 귀신? 아니, 나는 저승사자다. 수연의 목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목소리에 죄수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때였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김주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장님, 무기고입니다. 놈들이 무기고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끝장입니다. 무기고. 그곳에는 가스총뿐만 아니라 비상사태를 대비한 실탄과 엽총이 보관되어 있었다. 강도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놈들이 총기까지 손에 넣으면 이 폭동은 단순한 난동을 넘어선 내전이 될 터였다. 버텨. 지금 간다. 수연은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죄수들의 무리가 보였다. 수십 명은 되어 보였다. 수연은 허리춤에서 섬광탄 하나를 꺼내들었다. 707 시절 대테러 작전 때 쓰던 비장의 무기였다. 눈 감아라. 실명하기 싫으면. 수연이 나직하게 중얼거며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챙그랑. 바닥을 구르는 금소금에 죄수들이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번쩍. 태양보다 강렬한 백색 섬광이 복도를 집어삼켰다. 야간에 동공이 확장되어 있던 죄수들에게 그것은 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아, 내 눈, 내 눈.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죄수들이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수연은 이미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섬광을 피한 상태였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비틀거리는 놈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춤을 추듯 유려한 움직임이었다. 진압봉이 놈들의 급소인 명치, 관절, 턱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퍽, 퍽, 억, 퍽. 단 한 번의 헛스윙도 없었다. 수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품을 물고 쓰러진 죄수들의 산이 쌓였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을 밟고 바람처럼 무기고를 향해 달렸다. 무기고 앞은 이미 전쟁터였다. 김주임과 서너 명의 교도관이 방패로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든 수십 명의 죄수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문 열어. 총 내놔. 다 죽여버리기 전에 문 열라고. 쾅, 쾅. 철문이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주임의 방패가 깨져나갔다. 죄수 하나가 틈 사이로 쇠꼬챙이를 찔러 넣었다. 으악! 김주임이 어깨를 찔려 비명을 질렀다. 방어선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비켜! 어둠 속에서 사자후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죄수들이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수연이 벽을 타고 달려와 놈들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쾅! 수연이 착지와 동시에 양손에 쥔 진압봉으로 선두에 선 두 놈의 두개골을 내리찍었다. 놈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고꾸라졌다. 수연은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다리 후리기로 주변에 있던 네 놈을 동시에 넘어뜨렸다. 과 과장님. 피투성이가 된 김주임이 환호했다. 수연은 김주임을 등지고 서서 몰려오는 죄수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울 테면 와봐. 오늘 여기서 시체산을 쌓아줄 테니까. 죄수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수연의 눈빛은 야간 투시경 너머에서도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강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교도소 내 방송 시스템을 장악한 모양이었다. 아, 들리나 한수연 과장. 대단하군. 내 부하들을 혼자서 다 막아내다니. 하지만 이걸 어쩌나.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수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디냐? 옥상이다. 헬기가 오기로 했거든. 나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거야. 아, 그냥은 안 가지. 선물 하나 챙겼어. 강도진이 낄낄거렸다. 소장 영감탱이 목숨이 질기더군. 같이 헬기 타고 바람 좀 쐬러 가려고 하는데 인사라도 하러 오지 그래. 소장을 인질로 잡았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무기고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소장이 죽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김주임. 여기 막을 수 있겠나? 김주임이 찢어진 어깨를 부여잡고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겠습니다. 놈들 잡으러 가십시오. 수연은 김주임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고는 곧바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뛰었다. 기다려라 강도진. 내 놈이 살아서 이 담장을 넘는 일은 없을 거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이 뜯겨나가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수연의 땀 식은 이마를 때렸다.
옥상 헬기 착륙장에는 강도진과 그의 최측근 신복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발밑에는 피투성이가 된 소장이 무릎 꿇려 있었다. 강도진은 핏발선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매수한 외부 세력이 보낸 탈출 수단이었다. 왔군. 한수연. 강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고 칼 끝은 소장의 목울대를 겨누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영감 목에서 피 분수가 솟구칠 테니까. 수연은 10m 전방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강도진. 포기해. 헬기는 오지 않아. 뭐? 무슨 개소리야? 저 소리 안 들려? 들리지. 하지만 저건 내가 부른 사설 헬기가 아니야. 경기 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지. 내가 아까 변전소 터지기 직전에 이미 지원 요청을 했거든. 강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늘을 다시 쳐다보았다. 헬기가 가까워지면서 동체에 적힌 경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옥상을 환하게 비췄다. 이 28년이 강도진이 악을 썼다. 탈출구가 막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인질극뿐이었다. 상관없어. 헬기가 안 오면 이 영감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면 돼. 강도진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늦었어. 수연의 손이 흐릿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가 쏘아져 나갔다. 피슈. 으악. 강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등에 십자 모양의 표창 같은 것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수연이 교도소 공작실에서 몰래 만들어둔 특제 투척 무기였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연이 튀어나갔다. 10m의 거리가 단 2걸음 만에 좁혀졌다. 강도진의 신복들이 덤벼들었지만 그들은 수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퍽. 우당탕. 수연의 주먹이 놈들의 턱을 돌려놓고 발차기가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신복 셋이 순식간에 옥상 바닥에 처박혔다. 이제 남은 건 강도진 하나. 강도진은 피 흘리는 손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다. 벼랑 끝에 몰린 쥐꼬리였다. 오지 마. 나 강도진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알지. 내 뒤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어. 수연은 차갑게 대꾸하며 강도진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를 옥상 난간 밖으로 반쯤 밀어버렸다. 으악. 살려줘. 살려주세요, 과장님. 제발. 수백억을 주무르며 왕처럼 군림하던 강도진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오줌을 지리며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돈 줄게. 100억? 200억? 다 줄게. 제발 목숨만 살려줘. 수연은 싸늘한 눈으로 그 추태를 내려다보았다. 돈? 그 돈으로 내가 죽인 사람들 목숨을 살릴 수 있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안 그럴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걷어찼을 뿐이지. 수연은 그를 끌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강도진이 숨을 몰아쉬는 찰나 수연은 그의 양쪽 발목을 밟아버렸다. 우드득, 까드득, 끄아악. 짐승의 비명보다 더 끔찍한 소리가 옥상을 울렸다. 강도진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다. 도망 못 가게 다리는 끊어놨다. 평생 기어서 다니면서 내 죄를 참회해라.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무장한 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어왔지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다. 피투성이가 된 범죄자들과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한 명의 여전사.
특공대장이 멍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게 혼자서 다 하신 겁니까? 수연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청소 좀 했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강도진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대장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안 되니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늘에서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수연을 비췄다. 그녀의 군복은 피와 먼지로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빛나고 있었다. 소장이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고 다가왔다. 한 과장, 자네가 우릴 살렸어. 정말 고맙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연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교도소 마당에는 뒤늦게 출동한 경찰 병력들이 남은 죄수들을 진압하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멀리 주황산 능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도진의 왕국은 무너졌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아침 해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은 어디죠? 수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폭동은 진압되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한수연의 신조였다. 잡초는 윗부분만 잘라내면 금세 다시 자라나는 법이다. 뿌리를 뽑아야 했다. 강도진이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 교도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던 거대 자본과 권력의 뒷배를 찾아내 박살내야만 진정한 청소였다. 진압 작전이 끝나고 이틀 뒤, 청송 제3교도소 지하조사실.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한 강도진이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마취제가 덜 풀린 몽롱한 눈빛이었지만 수연이 들어오자 공포로 동공이 수축되었다. 수연은 서류 뭉치를 철제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발목은 좀 어때? 평생 뛸 일은 없겠지만 기어다니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너. 강도진이 이를 갈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시간 없으니까 본론만 하자. 헬기를 보낸 놈. 그리고 내 비자금을 관리하는 변호사. 박태민이라고 했나? 강도진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것만은 불 수 없었다. 그들은 강도진이 입을 여는 순간 그를 감옥 안에서 자살로 위장해 죽일 수도 있는 거물들이었다. 말 못해. 말하면 내가 죽어. 안 말하면 지금 죽어.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강도진의 허벅지를 향해 내리꽂았다. 푹. 끄악. 강도진의 비명이 방음벽을 때렸다. 수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볼펜을 뽑아냈다. 피가 솟구쳤다. 여기는 지하 조사실이야. CCTV도 없고 녹음기도 없어. 내가 여기서 너를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고 진압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사람들은 영웅인 내 말을 믿을까? 악질 범죄자인 내 말을 믿을까? 수연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말할게. 박태민. 서울 강남에 있는 태산 로펌 대표야. 그놈이 내 돈 2천억을 관리하고 있어. 교도소장 매수 자금도 다 그놈이 보낸 거야. 강도진은 울며 불며 모든 것을 토해냈다. 비밀 장부의 위치,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수연은 그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진작 그랬으면 피는 안 봤잖아. 수연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다. 치료해줘. 죽지는 않게. 조사실을 나선 수연은 곧바로 소장 대리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과장님, 지금 상황에 휴가라니요? 뒷수습은 어쩌고요? 쓰레기 치우러 갑니다. 분리수거장이 좀 멀리 있어서요. 그날 오후 수연은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강도진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와 707 시절 쓰던 전술 장갑 그리고 3단봉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욕망의 중심 강남 한복판에 있는 태산 로펌이었다. 태산 로펌의 꼭대기층. 박태민 대표 변호사는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청송교도소 폭동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혀를 찼다. 쯧쯧. 강도진 이 멍청한 놈.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다니. 꼬리를 잘라야겠군.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김 실장. 강도진 관련 서류 전부 파쇄해. 그리고 교도소 쪽에 손을 써서 강도진이 입 못 열게 조치하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때였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박태민이 소리쳤지만 인터폰은 끊어졌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박살나며 덩치 큰 경호원 하나가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경호원은 책상과 부딪히며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먼지 속에서 한수연이 걸어들어왔다. 청바지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그녀는 교도관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누구야? 여기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경비. 박태민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복도에는 이미 10여 명의 전문 경호원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걸어가 박태민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박태민 변호사. 강도진의 설거지 담당이시라고. 너. 그 교도관이군. 한수연. 박태민은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여유로운 척 웃음을 지었다. 대단하군. 여기까지 뚫고 들어오다니.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강도진이 주기로 한 돈의 2배, 아니 3배를 주지. 50억? 100억? 평생 교도관 월급으로는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그는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은 왜 하나같이 다 똑같냐? 위기에 처하면 돈부터 꺼내드는 게 매뉴얼이라도 있나 보지. 수연은 강도진에게서 받아낸 비밀 장부 사본을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 박태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장부에는 강도진의 돈 세탁 내역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직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이, 이걸 어떻게 해? 협상하러 온 거 아니야. 통보하러 왔지.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민에게 다가갔다. 박태민이 뒷걸음질 치며 골프채를 집어들려 했지만 수연의 발길질 한 번에 골프채는 반으로 휘어졌다. 으익. 수연은 박태민의 멱살을 잡고 통유리창으로 밀어붙였다. 50층 높이의 아찔한 풍경이 박태민의 눈앞에 펼쳐졌다. 자, 잘 들어. 나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내 뒤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상관없어. 그놈들도 차례대로 다 털어버릴 거니까. 수연은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확보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강남대로를 메웠다. 수연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 미리 연락해둔 광역수사대였다. 그녀는 단순히 무력만 쓰는 무식한 군인이 아니었다. 적을 확실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언론과 경찰을 동시에 이용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이거 놓으라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박태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위스키 잔을 밟아 깨트리며 박태민의 귓가에 속삭였다. 감옥 가면 기도나 해. 제발 청송교도소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기로 오면 내가 웰컴 파티를 아주 거창하게 해줄 테니까. 박태민이 끌려가고 수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소 끝.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요새 청송으로. 한 달 후. 청송 제3교도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니, 겉모습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잿빛 콘크리트 벽은 높았고 철조망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해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는 수백 명의 죄수가 모여 있었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잡담도 들리지 않았다. 줄은 자로 잰 듯 반듯했고 배식을 받는 태도는 경건하기까지 했다. 예전처럼 반찬 투정을 하거나 식판을 엎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식당 중앙 높은 감시대에는 한수연 보안과장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죄수들은 움찔하며 밥 먹는 속도를 높였다. 전설이 되었지. 김주임이 흐뭇한 표정으로 곁에서 말했다. 강도진은 무기징역에 징역 20년이 추가되었고 박두식, 마광수 같은 놈들은 전부 독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뒤로 교도소 내 폭행 사건 발생률 0%입니다. 당연한 일이야. 죄 지은 놈들이 편하게 지내는 게 비정상이었던 거지.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신입 죄수 한 명이 들어왔다. 유명 대기업 회장의 망나니 아들로 마약과 폭행으로 들어온 놈이었다. 녀석은 쭈뼛거리며 식판을 봤더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야, 자리 비켜. 녀석이 힘없어 보이는 늙은 죄수에게 시비를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흔한 일상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일제히 녀석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너 미쳤냐? 라는 눈빛이었다. 뭐야? 뭘 꼬라봐? 재벌 3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젓가락이 녀석의 식판에 퍽 하고 꽂혔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종이장처럼 뚫렸다. 힉! 녀석이 기겁하며 고개를 돌렸다. 감시대에서 한수연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백 명의 죄수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수연은 녀석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입인가? 나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의 손바닥이 녀석의 뺨을 후려쳤다. 녀석의 몸이 팽이처럼 한 바퀴 돌았다.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안 봐줘. 내 이름은 이제부터 2805번이다. 사람 이름은 잊어버려. 에이. 이 폭력 교도관. 인권위에 제소할 거야. 변호사 불러. 녀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다. 수연은 피식 웃으며 허리를 숙여 녀석과 눈을 맞췄다. 그래. 불러. 근데 내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너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될 거야. 칫솔 하나로 1동부터 4동까지 전부다. 뭐? 내가 왜? 안 하면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아버지가 면회 왔을 때 내가 휠체어 타고 나가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수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의 녀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진짜다.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행에 옮길 인간이라는 것을. 식사 계속해. 수연의 한마디에 멈췄던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재벌 3세는 눈물을 훔치며 구석 자리로 가서 조용히 밥을 퍼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존 죄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불쌍한 놈. 하필이면 저승사자 있는 곳으로 오다니. 오후 일과 시간. 수연은 옥상에 올라가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붉게 물든 단풍이 보였다. 세상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아버지. 수연아. 소식 들었다. 대단하더구나.
로펌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다니. 육군 본부에서도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시 군으로 복귀할 생각 없냐? 707에서 너를 다시 팀장으로 모시고 싶어 한다. 달콤한 제안이었다.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수연은 옥상 아래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죄수들이 오와 열을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 질서 정연한 모습. 공포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질서였다.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범죄자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게 좋다는 거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뱉어냈다. 여기가 체질에 맞습니다. 말 안 듣는 짐승들 사람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허허. 너답구나. 알았다.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끄는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도 아니었고 평범한 교도관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 철의 요새의 주인장이었다. 과장님, 삼동에서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무전기에서 김주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담배를 비벼 끄고 진압봉을 고쳐 잡았다. 갑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적어도 이 담장 안에서만큼은 악이 숨 쉴 곳은 없었다. 그녀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마리다. 또각, 또각.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죄수들에게는 공포의 알람이었고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철의 여인 707 교도관 한수연의 교육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